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앞으로 수년간 조선업종이 a good run, 신나게 달릴 것 같다고, 이미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다고 이렇게 프랑스의 쉽브로커인 BRS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작년에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으로 이 슈퍼사이클 시작을 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가스 운반선 전성시대이고, 가스 운반선은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을 것이고, 벙커링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앞으로 또 컨테이너선이나 원유 운반선, 벌크선 등으로 전 선종으로 확산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BRS 이 분석은 신규 주문 톤수 보면은 20년에 75 밀리언 톤, 21년에 132 밀리언 톤, 이렇게 57 밀리언 톤이 증가했다는 건데, 이 가운데 컨테이너가 39 밀리언 톤이 늘어나서 대략 3분의 2 이상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간 그 발주 톤수 기준으로 벌크선이나 탱크선보다 컨테이너선이 더 많은 경우에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거는. 예. 그래서 21년 같으면은 10년 불황과 이별하는 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저는 그 가스 운반선에 이제 주목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연간 수주량 작년에 20년 같으면 35척이었는데 작년에 65척이었고요. 금년 5월 현재까지 39척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국이 사상 최초로 가스 운반선 연간 수주량 100척 돌파할지 이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RS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 시장이, 조선 시장이 셀러스 마켓이라는 겁니다. 선주들이 야드를 선점을 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더 비싸게 잡게 된다. 즉 조선소가 갑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 셀러스 마켓이라는 이 현상이 슈퍼사이클 초기 단계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원인이 야드의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야드 쇼티지 된다는 저희 말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BRS 저 친구도 뭘 좀 아네 싶습니다. BRS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 기준은 저희 말입니다. 이 BRS는 또 철강 가격 등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이걸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게 그대로 벽값 상승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이 선주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벽값 상승에 따라 벽값 상승이 이 선종에 따라서 20 내지 30%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셀러스 마켓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스 운반선 삼성중공업이 실제 수주 공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드려보면은, 최근 2년간 공시된 가격을 달러 베이스, 그다음에 원화 베이스로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저점이 1억 8,400만 불이었고요. 가스 운반선입니다. 고점이 어저께 수주한 거 2억 3,068만 불입니다.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즉 25.4% 올랐습니다. 여기서 매우 주목해야 할 것은 금년 들어 상승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삼성 IR 자료 한번 보시면은 제가 빨간 걸로 박스 표시해 놨는데, 저성과 물량 및 고정비 부담 지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21년 작년 1년 내도록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진 일감 중에 상당수가 조선 수주 가격 너무 싸게 인수했다, 흔히 말하는 적자 수주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고정비 부담이 높아서 그래서 적자가 지속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이요, 저 말은 이미 흘러간 물이고요,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된 것입니다. 기업 비용 구조를 고정비, 변동비로 분석을 할 때 조선업종은 일반적으로 장치 산업이다, 고정비 부담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정비 부담이 높다는 것은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이고,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것은 재무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이고 그 두 개를 곱하면 경영 레버리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마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저 불황시에는 예? 그러니까 손실폭이 커지고 호황시에는 이익이 폭증한다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불황시에는 변동비라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적자 수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액으로 가장 먼저 변동비 까고 그 다음에 고정비 까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이익되는 거 아닙니까?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 즉 비용보다도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수주 안 하고 그냥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야드의 공급 탄력성 매우 낮다는 말하고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가 올라가고 성과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동평균 수주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주식 평단 이거 하락시 분할 매집하면 평단 내려가는 것과 같은 구조죠. 만약에 정말로 주가가 장기로 우상향한다면 주가 올라가도 분할 매입 지속해야 합니다. 그때는 평단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BRS 분석으로는 작년 21년 그 발주 선박의 그 22%가 이중연료 선박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의외로 매우 적은 그 숫자입니다. 22%가. 그래서 앞으로 이중연료 선박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뭐 22%에는 가스 운반선, 가스 벙커링선 이런 거 다 포함되고요. 머스크가 발주한 이중연료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도 포함시켜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스 운반선이나 그 벙커링선 같으면은 선박 연료를 보일 오프 가스를 사용하죠. 즉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물 손실률을 이제 최소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 머스크가 발주한 그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저 이제 현대가 수주를 했는데 그 당시 분석 영상도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저 틈새 시장으로 저는 보고요. 어려운 기술도 아니라고 보고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도 발주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런 선박이 가능한 이유는 머스크가 먼저 연료가 되는 그 메탄올의 장기 공급 계약을 현지 업체와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반적으로 메탄올 대량 생산은 가스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가스보다 메탄올이 더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보다 싸게 메탄올을 대량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 이게 개발 없이는 주된 그 연료원이 메탄올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BRS가 최근에 이 신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1번 분석은 별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고 2번 분석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1번 분석 그 내용, 그러니까 EEDI, CII 이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엄격해진다, 더 강화된다. 즉 IMO가 국제회사기구가 탄소 배출 규제를 점점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넌 에코 선박으로 분류되던 오래된 고물 선박을 에코 선박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선박 교체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 뭐 이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박의 그러니까 넌 에코 선박의 평균 수명 단축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 또 여기서 이 가스 운반선 같으면은 그 배 자체가 쇼티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명이 더 늘어나는 현상 이건 일시적이죠. 그 가스 운반선의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오히려 수명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물배라도 그냥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분야 그러니까 에코 선박 그 수요가 늘어난다.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중연료 추진으로 바꾼다. 이중연료 한다는 것이 기름 안 쓰고 가스 쓰니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대략 한 30% 정도 줄어든다. 기름보다 한 30% 줄일 수 있다. 막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선박 효율성 높이는 기존의 가스 엔진 즉 LNG 추진 그 선박의 효율성 높이는 그 기술 혁신이 집중되고 있다.
요걸 이제 특징으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되는 그 기술 혁신의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다룬 것이 뭐, 그러니까 열전 발전기 또는 뭐 무인 자율 운항이라든가 뭐 아니면 삼성에서 그 엔진 출력 자동 조절하는 거라든가 또 그 가스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냉연 발전도 있습니다. 열전 발전도 있고 냉연 발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 기회 되는 동안 하나씩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그 성과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 아주 재미있습니다. 조선업계가 그 과거 불황시에 인수합병 여파로 공업자 숫자가 팍 줄었다는 겁니다. 영업 중인 조선소 기준으로 2007년에는 한 700개가량 글로벌 700개가량 됐는데 21년 기준으로 300개 정도로 팍 줄었다는 겁니다. 700개가 300개로 줄었다. 그러면서 사용 가능한 야드 면적, 조선소 면적도 팍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 그 조선 생산량의 대략 75%를 7개 그 조선 기업군이 담당을 하는데 선도국가가 한 3개 정도 나라가 이걸 다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새로 짓는 백값 결정은 조선소가 결정권을 갖게 된다. 조선소가 갑이다. 셀러스 마켓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한국 조선 빅3가 시장을 끌고 가는 것으로 거의 독과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 같은 값이면 한국 배를 원합니다. K10은 이제 25년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빨라야 26년이고요. 좀 지나면 26년도 곧 마감될 것 같습니다. 주문 넣고 4년 이상 대기해야 되는데 그 대기줄이 점점 더 길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같은 값이면 K10을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 이제 2025년이 지나면은 그야말로 가스 운반선 수요는 진짜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카타르 등은 채무 불이행 상태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카타르 지금 노스필드에 짓고 있는 액화가스 공장 연산 800만 톤짜리가 6개가 순차적으로 이제 지어야 되고요. 그거 지금 주인 다 있다는 겁니다. 독일하고 어저께 장기 공급 계약 맺었는데 그거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장 더 지어야 됩니다. 증설 투자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배가 없으면 액화 공장 다 짓고도 돌리지 못하고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요.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LNG 시장 목줄 잡고 흔드는 게 가스 운반선이라고 보입니다. 설비 확장 공사가 마감되면은 LNG 생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능력 범위에서 생산의 공급 탄력성은 매우 크게 되고요. 그런데 이거 실어나를 배의 공급 탄력성은 여전히 매우 낮아서 배를 가진 자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하고 도크 예약을 2년 전에 한 거, 그 뭐 용어가 DOA인지 MOU인지 그 용어는 상관없고요. 본질은 저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이전에 협상 단계의 어떤 한 수준, 그래서 본질은 MOU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였든 상관없이 법적 성질은 MOU라는 겁니다. 저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는 우량 장기 고객님이신 이 카타르 고객님한테 아주 겸손해야죠. 그리고 아주 젠틀하게, 그리고 항상 고객은 존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깍듯하게 존경하면서, 그러나 배값은 시세대로 달라고 형식상 부탁을 하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니 뭐 5월에 계약 안 하면 6월에 하면 되고요. 6월에 계약 안 하면 7월에 하면 됩니다. 그게 뭐 대세 시장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카타르는 25년에 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때 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들어 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배값을 한국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동중화가 최근에 거래한 가격 2억 1천만 불. 그런데 같은 값이면 무조건 한국배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후동중화보다 대략 적어도 1천만 불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대략 한 최소 2억 2천만 불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카타르와의 그 협상 가격이. 예? 이것도 5월 안에 계약 맺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카타르는요, 이전에는 오펙에 속해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아주 뭐 콩알 맡았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아주 그 스마트하게도 오펙을 딱 빠이빠이 하고 나와버리고 가스 올인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적중을 해서 지금은 글로벌 가스 생산 수출 2등 해라 그러면 서럽다 그럽니다. 지금 미국하고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또 작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스필드의 정산 투자 아주 과감하게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을 막 짓고 있는데 유럽 특수도 생겼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스 값이 지금 폭등할 시기에 판매량이 또 그냥 거의 뭐 2배 가까이 60, 70%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그야말로 황금을 달러를 쓸어 담는 게 아니라 황금을 빗자루를 쓸어 담는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황금을 지게차로 그냥 쓸어 담는 그런 꼴인데 그런데 그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배 아닙니까? 배. 그렇다고 한국이 바가지 씌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시세보다 약간 할인해 줄 수도 있다는데 카타르가 저 똑똑한 카타르가 푼돈 깎으려다가 목돈 날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다른 곳에서 지속적으로 수주해 오면은 그러면서 카타르가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에 사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최상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